정말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개선되고 있을까요? 제 뒤로 보이는 철강 공장, 원래는 베이징에 있던 곳인데요. 지난주 로드맨은 중국 지방 소도시까지 훑어가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중국발 먼지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당장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는 10기의 화력발전 설비가 있는 곳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연탄이에요, 연탄. 흙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이게 미세먼지 마냥 날라와요. 이 위에 있는 게 탄이 탄. 냉장고 옆에 김치통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사만 가루가. 이거 뭐가 되겠어 이게 집안에. 이 지역 관측소의 미세먼지 농도는 6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차로 배출된 황산화물이나 질산화물이 2차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미세먼지 같은 거로 전환되는 양도 더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종의 미세먼지 예비군이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레슨 베지랑 약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거 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기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서 여기서 저거다가 공에다 퍼갖고서 균 들어갖고 죽었잖아요. 아 정말로요? 50도 안 된 사람. 여기서 죽은 사람 많지.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제철소. 뒤에 보시는 이곳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용 대상이 석탄 화력발전소에만 국한돼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철소가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석탄 화력발전소와 철강 공장까지 밀집한 당진.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동네도 이곳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곳 안성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현황판을 보면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곳이 서울에서 70km 이상 떨어져 있고요. 또 여기가 공장지대도 전혀 아니거든요. 1위랍니다. 아 여기가요?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 몰랐습니다. 저도 여기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안성 1위.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민 가야겠다. 인근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그 항만에서 발생하는 선박 오염물질이 석봉을 타고 안성으로 유입되면서 기농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보면 전화가 와요. 안성 진짜 친환경 도시고 깨끗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 대도시나 공장지대가 아니라도 오히려 미세먼지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스 널스쿨이란 웹사이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달 초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을 휩쓸었을 당시 이 사이트의 미세먼지 시뮬레이션,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7월인데요. 대륙발 북서풍의 영향이 전혀 없는 시기인데도 수도권 그리고 특히 부산, 울산 공업지대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말고 실측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당시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열흘 가까이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심각한 대기 정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고 17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발 요인에 가려 체감을 못할 뿐 국내 미세먼지 역시 무시 못할 양이라는 뜻일 텐데요.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국내 공장지대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이 드론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모기같이 진짜 예. 오염물질을 흡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군요. 예? 용의자들을 좀 좁혀놓고 가는군요. 맞습니다. 이쪽 바로 상단에서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먼지 나오는 거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단속반이 들어갈 타이밍인 거죠. 조금 전 드론이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단속반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배출시설 점검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백합니다. 저희 수도권에는 한 16,000개 중소사업장이 입지돼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은
측정은 아직까지는 의무화돼 있지는 않고. 중국 등 우리나라 밖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이번 달부터 항공기로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을 마치고 내려온 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령도 밑에까지 쭉 그 직선으로 왕복 비행을 하면서 오염물질들이 약간씩 좀 증가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성에서는 어느 곳에 오염물질이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당장의 삶이 더 걱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랑 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에도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지. 굴뚝을 막지 말고 내 이불 차라리 막는 게 빠르다 이거거든요. 네, 굴뚝이 막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네.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좀 놓는다든지. 네. 지하철이라든지. 네네네, 그렇죠. 쓰레기 문제라든가 사실 그런 것도 심각하잖아요. 정부의 대책도 중요한데 일반 각 가정에서도 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일상이 된 미세먼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월 평균 농도입니다. 체감하시다시피 봄, 겨울에 심하고 가을은 좀 낮죠. 여기에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 수를 대입해 볼까요? 추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땐 각종 기사가 4만 개씩 쏟아지지만 당장 공기가 괜찮아지면 비판과 관심도 급격하게 잦아든다는 뜻입니다. 저희를 비롯한 언론부터 먼저 반성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정부 사업단장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이 배출 중심으로 와 있는데 국민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노출 관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유아원. 중국발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국내 요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늦게나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당장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만 끝나지는 않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